9-3강 원자의 구조 두 번째 시간 원자핵 그리고 중성자의 발견입니다. 사실 중성자의 발견은 따로 강의에 넣기 애매한 분량이라 이번 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는 원자핵의 발견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톰슨의 전자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그 시기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톰슨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인공은 이 러더퍼드입니다. 톰슨의 제자였었죠. 러더퍼드는 이후 시간이 흘러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물리학 과장이 되었고 이 시기에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준 그 실험,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러더퍼드는 폴로늄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폴로늄. 이름만 들어도 몸에 안 좋은 물질이죠. 왜? 방사선을 내뿜으니까요. 러더퍼드는 폴로늄뿐만 아니라 라듐을 가지고도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도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러더퍼드 이분도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로운 물질인지 몰랐었지만 지금은 알잖아요. 어쨌든 폴로늄액에서 붕괴되어 나오는 방사선이 알파선, 알파 입자인데 이 알파 입자의 정체는 헬륨 원자핵이죠. 원자 번호 2번 헬륨에서 전자 두 개가 없는 이온과 같은 형태, 핵만 존재하는 형태, 폴로늄의 원자핵이 불안정해서 스스로 붕괴되어 이 헬륨핵이 튀어나오는 형태가 이 실험에서 이야기하는 알파 입자입니다. 실험 장치는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여기가 알파 입자 발생 장치. 이 납으로 된 상자에 폴로늄을 넣었어요. 폴로늄이 붕괴되면서 알파 입자를 뿜어내고 이 알파 입자가 구멍이 뚫린 이쪽 방향으로만 튀어나오게 유도되어 금박과 충돌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시험에 나와서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배경 지식들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책에서 알파 입자 발생 장치 하고 알파 입자를 쏴줬다 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이 상자가 산소 발생 장치 같은 기계처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알파 입자가 총알처럼 준비된 총 같은 장치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는 게 깊게 이해하고 오래가고 주변 지식이 되어서 진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공부도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흥미로운 게 이 실험에서 금박을 이용했습니다. 그냥 금덩어리도 아닌 금박입니다. 알파 입자가 금박과 부딪히게 세팅했어요. 은박, 알루미늄 박도 있는데 여기서 질문, 왜 하필 금박을 이용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보기 1번, 좀 있어 보이려고. 반짝반짝 금이잖아요. 2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지금 러더퍼드는 원자 내에 있는 밝혀지지 않은 입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은 상황이에요. 러더퍼드는 원자를 두고 원자 입장에서는 대포알과 같은 무거운 알파 입자를 쏴보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알파 입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알려지지 않은 입자가 존재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당시 자신의 스승이었던 톰슨의 말처럼 원자 내에 전자라는 입자만 존재한다면 전자보다 약 7300배 정도 무거운 이 알파 입자는 전자가 많이 있어도 쉽게 전자를 밀고 지나갈 거라 생각했겠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실험하려면 원자들을 하나의 평면으로 나열해 놓고 여기에 알파 입자들을 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엄청나게 작은 원자들을 어떻게 한 층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이때 보다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선 원자들이 최대한 겹쳐지지 않고 몇 층 안 되는 원자들로 구성된 집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에 적합했던 재료가 금이었습니다. 금은 금속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들끼리 쭉 연결된 구조예요. 그런데 금은 잘만 때리면 끊어지지 않고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어요. 잘만 만들면 거의 투명한 아주 얇은 금박, 즉 원자들이 많이 겹쳐지지 않은 금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금박과 만난 알파 입자가 어디로 진행했는지 알 수 있는 장치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형광 스크린을 주변에 설치합니다. 알파 입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게 말이죠.
우리가 책에선 실험 내용, 결과, 원자핵 발견 이러니까 간단한 실험 같은 생각이 들지만 러더퍼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실험을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실험이라면 20분 실험하고 20분 보고서 쓰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죠. 러더퍼드는 매우 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처음 예상했던 대로 알파 입자들이 그냥 금박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 입자가 발견되었어요. 그럼 일반 사람들 같으면 몇 번 해보고 그만뒀을 것 같아요. 역시 톰슨의 말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러더퍼드는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지도받는 학생들이 실험하면서 교수님, 알파 입자는 여기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내일 또 해보자. 다음 날도 그래? 내일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2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주 소량의 알파 입자가 살짝 벗어난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아주 일부의 알파 입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각도로 꺾여진 지점에 발견이 됩니다.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왔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결론적인 부분을 다뤄봅시다. 첫 번째, 실험 결과 대부분 여기서 발견되었답니다. 왜? 예상했던 대로 쉽게 통과했다. 어떻게 통과했지? 전자랑 부딪히는 거야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전자가 아닌 대부분의 공간은 알파 입자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즉 비어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대부분 통과한다. 왜?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아주 소량의 경로가 휘어진 이런 부분, 어쩌다 한 번씩 요런 곳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즉 튕겨져 나왔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튕겨져 나오려면 누가 질량이 더 크단 말인가요? 쏘아준 알파 입자? 부딪힘을 당한 어떤 입자? 금박 안에 알파 입자보다 질량이 큰 누군가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통과한다고 했으니 질량이 큰 그분을 만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이죠. 왜? 질량은 크지만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매우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럼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니 튕겨져 나오려면 그 맞추기 힘든 그분도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튕겨내겠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원자 안에는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크기의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데 질량은 알파 입자보다 훨씬 큰 입자입니다. 즉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러더퍼드는 원자 내부 구조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추가합니다. 러더퍼드가 떠올린 원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중앙에 아주 작은 크기의 플러스를 띤 입자, 원자핵이 존재하고 전자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톰슨에서 러더퍼드로 원자 모형이 변하게 되었죠. 그 뒤 러더퍼드는 몇 년 뒤에 양성자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입자 중에 가장 늦게 발견된 입자는 중성자입니다. 1932년 체드윅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밝혀집니다. 중성자는 왜 가장 늦게 발견되었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전하를 띄지 않아서 알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중성자에 대한 내용도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부터 중성자까지 원자 내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완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더퍼드 본인도 자신이 제안한 원자 모형에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전자는 원자핵에 이끌려 플러스 원자핵에 들러붙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끝까지 러더퍼드는 얻질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음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4강은 원자 내부에 밝혀진 입자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